자, 또 해볼까요? 힘드시죠? 힘들어요. 이게 원래 이게 좀 시간 텀을 많이 갖고 하는 게 좋은데 상황이니 언제나 뭐 우리가 뭐 편한 위치에서 뭐 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겠어요? 전문가가 된다는 건 한 분야에 즉시성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야, 기획서 한번 써봐. 3일 동안, 뭐, 한 달 동안. 뭐, 다 해, 잘해. 그죠? 전문가랑 물어보면 즉시 나오는 거예요, 즉시. 그죠? 전문가가 돈을 벌려면 그 과정에 대한 뭐예요? 합리성이 있는 거죠. 전문가는 설문조사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설문조사를 해야만 뭐가 나와요? 비용 발생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인터넷 그거 하시죠. 쭉 보면 야 오래 하다 보면 저 홈페이지는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보여. 많이 하다 보면요. 왜? 누가 물어보면 참 말해주기도 어려워. 왜냐면 그냥 뭐 때문에 안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영어도 그래요.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영어를 어떻게 잘하냐게 되냐면 그럼 기본 얘기에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단어 많이 외우시고 하세요. 그죠? 그잖아요. 언제나 어느 고지에 가면 그냥 즉시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고. 자, 차트 그리는 법. 여러분은 차트를 어떻게 그리세요? 차트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잘 그리면 설득력이 되게 좋아져요. 오케이? 자, 차트 그리는 법 해보자. 차트는요, 크게 말하면 5가지 차트로 나눠져요. 자,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수없이 비즈니스를 하고 수없이 PT를 하고 수없이 제안서를 쓰는데 우리 차트도 뭐예요? 정확히 배우지 않고 그냥 얼뜻 본다고요. 얼뜻. 옛날에 한번 제가 미국 회사 미국에 있었을 때 어플라이를 해봤는데 그 시험 문제가 2개였어요. 그러니까 5장짜리 페이퍼를 주고 한 장으로 요약하래요. 야, 그거 어렵대. 왜?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그 내용을 차트로 그리래요. 결론은요, 떨어졌어. 네,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뭐 말을 하면 막 얘기하겠는데, 떨어져 버렸죠. 그만큼 요약하고, 키포인트를 찾아내고, 키포인트를 훨씬 더 차트란 데이터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쵸? 차트란 총 5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많이 쓰세요? 뭐 이런 거 막대 그래프 많이 쓰죠. 차트가 어떤 게 좋냐면 심플할수록 좋은 거예요. 차트란. 오케이? 자, 차트 개발법의 핵심 기술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차트가. 오케이? 이게 뭐예요? 포커스가 안 맞춰졌죠. 사진에. 그럼 어떻게 돼요? 모호하게 보이죠. 그럼 사람들은 이 모호한 걸 해석하려고 뭐예요? 쓸데없는 데이터를 끌어다가 막 한다고요. 그때부터 오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면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뭐에 초점을 맞춰요? 차트는 여러분의 목적에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차트를 써서 여러분이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에 차트가 필요가 없으면 안 써도 돼요. 1월간 영업사원별 실적 분석 결과는 A사원이 50건, B사원이 20건, C사원이 15건, D사원이 10건, E사원이 5건으로 나타났다. 그럼 이게 헷갈리잖아요. 차트로 하면 이렇게 보이죠? 이건 차트가 아니죠? 표죠? 테이블이라고 하죠? 이걸 차트로 하면요.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메시지가 하나가 뭐예요? A사원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제목이 틀린 거예요. 분석이 아니라 1월간 영업사원 중 A사원이 가장 높았다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차트의 제목은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여야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차트 만들기 3단계. 차트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말할 건데요? 결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데이터를 메시지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 중에 여러분이 뭔 말할 거냐고요? 두 번째, 어떻게 그릴 건데요? 차트란 비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혼자만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팩트가. 오케이? 두 번째. 그 다음 비교 유형을 차트로, 그러니까 표를 차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얘기해볼게요. 다음의 표를 차트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 표를, 이거 아주 간단한 표죠. 이거 차트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교재에 있어요. 교재 몇 페이지예요? 9페이지. 그렇죠. 9페이지에? 네, 9페이지에 있는 거 차트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정확히 하시면 차트 그리는 게 달라져요. 데이터는 직관을 보완하는 거라고요. 데이터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건 데이터죠? 그냥 조금 더 그려보세요. 자, 함께 볼까요? 자, 이 차트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죠? 첫째, 난 이렇게 그려봤어요. 왜 이렇게 그려요? A사와 B사의 지역별 판매의 비율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원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수백 개예요. 오케이? 이 얘기를 하려면 이게 좋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이 얘기는요, A사와 B사 모두 지역별로 판매 비율에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차이가 있죠. 오케이? 또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쌍그래프죠? 쌍가로막대 그래프. 이건 뭐죠? A사는 B사의 판매율이 가장 낮은 남부에서 가장 높은 판매 비율을 보이고 있다. 라는 얘기를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반대로 B사는 북부에서 가장 높은 거 비율이 있다. 이 얘기도 되고요. 또 이런 얘기도 돼요. A사와 B사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밀러의 효과가 있어야죠. 거울 효과. 그죠? 자, 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이건 뭐예요? A사와 B사의 지역별 판매 비율이 다르다. 오케이? 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건 뭘까요? A사는 남부 지역 판매 비율이 가장 높고 B사는 북부가 가장 높죠. 그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남부에서는 A사가 B사를 크게 앞서 동부와 서부에서는 두 회사가 경쟁적이다.
그러니까 동부와 서부, 여기가 경쟁적인 거지. 여기는 경쟁 비율이 여기가 높고 여기는 북부가 높잖아요. 여기는 뭐야? 치열한 거죠. 그치? 자, 차트 그리는 법이 조금 더 잡혀야 돼요. 차트 그리는 방법은 뭐냐? 자, 당신의 메시지를 차트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게 뭐냐? 회사 매출액 추세라고 하죠. 많이 차트 그릴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2배로 증가했다라고 제목을 잡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차트에 뭐를 보느냐에 따라 차트 해석이 달라져요. 이해되세요? 차트는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보강하고 논리적이고 데이터의 그런 논리성을 수치를 주는 거예요. 차트를 통해서 차트가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수치화가 꼭 필요하죠. 그럼 차트를 이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트를 쓸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 하려면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구나 라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령별 직원 분포라고 하면 해석의 범위가 너무 많어. 그렇죠? 이렇게 많은 거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35세에서 45세 범위의 분포함. 그러면 요것만 봐. 차트를 볼 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자, 이 차트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서상희 씨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이 차트. 보이는 대로. 2월과 5월. 전체적으로 2만 표현이 2월과 5월에 하자. 오케이. 2월과 5월에 증가하고 있다. 오케이. 또요. 7월에 그쵸. 이렇게 해석해야죠. 또요.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이번엔 7월 이후만 갖고 해석해 보세요. 지난 1월에서 6월 사이에 오르지 않은. 그쵸. 6월과 7월 사이에 성장 추세. 그죠? 7월만 이후 보면 성장하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해석의 범위 한번 해볼까요? 첫째, 증가하고 있는 거죠. 변동성이 있는 거죠. 여기를 보면. 8월에 계약 건수가 최고조에 다른 거죠. 그죠? 계약 건수는 8개월 중 2개월이 준 거죠. 반대로요. 4개월이 는 거죠. 여러분, 뭐를 강조해야 돼요? 이런 거야. 이게 영업팀 성과야. 내가 영업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영업팀 애들이 나를 진짜 피곤하게 만들어. 영업팀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일 안 할 것 같아.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면 돼. 저희 상반기 영업 실적은 널뛰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요, 널뛰고 있는 거가 뭐야? 널뛰잖아. 근데 영업 실적을 하는 애들, 영업팀 애들한테 힘을 좀 줘야 돼. 올라가고 있는 추이에 있습니다. 라고 쓰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보여. 여러분, 기획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현상을 현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내 의도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차트는요, 그 의도성이 안 드러나게 하기 위해 참 좋아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지금 보이잖아. 여기서 점 표시를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요, 이거 미래야. 그럼 뭐예요? 어떤 느낌 줘요? 상승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야. 그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넣자. 그러면 상승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와.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있고, 이거를 이렇게 짜자. 이렇게. 더 상승이다? 이렇게 박스에서 막 뚫고 나가면 더 상승해요. 오케이? 사람은 이걸 봐. 이거를 보고 이걸 해석해. 여러분, 이걸 보고 그러니까 뭐부터 보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달라요, 전혀.
이해되세요? 그게 차트 기법이에요. 차트를 가지고, 차트 기법이나 차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메시지를 좌우지하는 게 차트 기법이에요. 그냥 있는 현상을 차트로 하는 건 그건 그냥 정리고. 그죠? 정리했는데 내가 불리하게 됐어요. 그럼 차트를 쓰지 말던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내가 컨설턴트라면 난 뭘 볼 것 같아요? 나는 최고점과 최하점을 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를 봐서 그걸 문제점으로 제시해줘. 그죠? 어떤 일에 최하가 일어났고 언제가 도대체 뭐 때문이냐라는 거 이거. 그죠? 그죠? 그래야 뭐야? 나도 밥 먹고 살잖아. 그죠? 여러분, 여기서 끊어버렸어.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했어, 내가 그냥. 지금은 9월인데 6월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조사는 6월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6월로 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 화살표 그려놨어. 어떻게 돼요? 엿먹으라는 소리죠. 그죠?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차트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자. 여러분의 메시지가 다음 5가지 항목에 다 들어가요. 아까 왜 차트가 5개니까. 그게 맞아. 첫째. 비율을 나타내거나 각 부분의 크기를 나타낼 때 무조건 비율과 퍼센트. 이건 무조건 구성요소 항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구성요소다.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전체가 말을 할 때예요. 전체. 그렇죠? 자, 항목은 뭐냐? 순위를 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뭐보다 많다, 뭐뭐보다 적다라는 말이 들어와 있죠. 그럼 무조건 항목 차트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말이 변화한다, 성장한다, 상승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 있죠. 내려가든 올라가든 너를 뛰든. 그럼 무조건 시간적 추이 차트예요.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게 분포 있죠. 범위 내에. 어디에서 어디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분포 차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말이 뭐뭐에 따라 뭐뭐에 관련해서 뭐뭐에 따라라고 하면 무조건 상관관계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그 이유예요. 그리고 차트가 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차트법이야. 자, 얘기 한번 해보자. 향후 10년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뭐였죠? 그렇죠? 시간적 추이예요. 이 3만 $5천 달러 범위의 수입을 얻은 직원이 가장 많다. 그렇죠? 도수분포예요. 더 높은 가격의 휘발유 상표가 더 좋은 품질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상관관계. 4번은요. 항목, 그죠? 5번은요. 비율 나왔잖아요. 구성. 공헌도가 재직도와 무관하다. 그렇죠? 상관. 지난해 대부분 이거는요. 도수. 뭐예요? 항목. 잡히자.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야. 여러분이 차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오케이? 한번 보자. 메시지 제목을 설정하고 그 다음 뭐예요? 비교 유형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뭐야? 차트의 형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차트의 형태는 5가지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막 방사나 이런 거 쓰지 마요. 예, 쓰지 마. 그러니까 나중에 써, 나중에요. 기본 차트가 활발하게 내가 잘 이용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러니까 방사 차트 그려가지고 이뻐. 그럼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려는 말이 중요하니까. 자, 이게 이제 차트를 나타내는 건데 구성 요소는 무조건 원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항목을 나타낼 때는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 시간적 추이를 나타낼 땐 세로막대. 여러분 가로막대를 많이 써야 돼요. 사람들은 세로막대를 쓰는데 가로막대가
그러니까 비교할 땐 가로막대가 나아. 왜요? 세로막대를 쓰면 일단 데이터가 제목이 이렇게 다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30도 이렇게 꺾어놓죠. 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이걸 잘못 쓰면 선그래프로 이해가 돼요. 이거는요, 길어도 다 들어와, 제목이. 그죠? 그리고요, 이게 너무 많죠? 그럼 선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죠? 자, 도수분포를 할 때는요, 세로막대 그래프죠. 그러나 세로막대 그래프가 뭐예요? 방향성보단 분포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모든 분포도는 다 종을 그려요. 종. 이렇게 된 종을 그리고, 그 다음, 양이 많죠. 그러니까 데이터 항목이 많죠. 그러면 이게 선이 되는 거야.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는요, 쌍그래프. 그죠? 양이 많죠. 그럼 점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만 알면은 그래프 그리는 건 되게 쉬워요. 아, 내가 이걸 알았으면 그때 그 회사에 붙었지.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구성요소 그리는 방법, 원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원그래프 그리는 방법. 첫째, 12시 방향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12시 선에 배치. 여기에 배치가 되는 거야. 중요한 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왜요?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읽어요. 그리고 언제나 좌에서 우로 읽는다고요.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요, 정 안 되면 떼어내면 되죠. 아시죠? 떼어내는 건. 두 번째, 5개 이상은 기타 처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짜잘구리한 건 기타 처리하고, 기타가 중요하면 항목을 다시 뽑아서 그 다음 장에 기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 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면 정작 중요한 게 힘을 못 받아요. 세 번째, 원이라는 인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구성 요소여야 돼요. 오케이? 2가지 회사를 얘기할 땐 원그래프를 2개 그리는 것보다 뭐예요? 비교죠, 2가지 회사. 그건 뭐예요? 세로 가로막대가 낫다고요, 더. 그쵸? 세 번째, 눈으로 어림잡아 몇 %가 나와야 돼. 오케이? 어림잡아. 그리고 색깔을 강조할 땐 얘를 색을 주고 얘를 색을 안 주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하나의 색을 주고 색을 안 주기. 그럼 이게 강조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색을 많이 쓰다 보면은 더 강한 거 하면 다 강해. 어림잡아. 여러분, 이게 몇 %일까요? 이거 전체가 100이야. 그렇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라고요. 왜? 사람은요, 차트를,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감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려간가를 보기 전에 내려갔다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렸죠. 사람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해 드렸죠. 사람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감으로 판단하고 논리가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이 좋은 사람은 일을 많이 딴다고요. 근데 감이 좋은데 논리가 없으면 타당성이 없어서 줄 명분이 없는 거죠. 일을 줄. 이해되시죠? 그래프도 결국 뭐예요? 눈으로 어림 때려요. 어림 때려. 오케이? 세 번째, 본사의 수익률은 3위를 기록하고, 이게 제목이라고요. 이 순간 뭘 봐요? 얘만 보는 거야. 얘를 보고 얘를 해석해야 돼. 얘를 보고 해석하는 것과 얘를 보고 얘를 해석하는 건 내용이 달라요. 이건 잘못 그려진 거예요. 왜요? 같은 톤, 명도를 쓰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그냥 가장 좋은 건 무색, 색깔. 그죠? 도드라지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긴 타이틀을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차트를 쓸 때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세로막대가 아니라 가로막대예요. 가로막대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세로막대는 추이를 은근히 얘기하는데 가로막대는 해석이 비교밖에 없어. 비교할 상황밖에 없어요. 비교가 되죠? 그죠? 자, 여러분, 가로막대는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 이거 재밌는 거. 여기다가 화살표를 끝내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 같은 는다라는 감을 줘. 그죠? 근데 그 감이 뭐예요? 그게 설득에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설득에. 오케이? 자, 여러분 언제 어떤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세로 막대 꺾음선 그래프. 얘는 항목이 5개 정도 있을 때 쓰는 거고요. 5개 이상 되면 선그래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거는요, 비교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가자. 그럼 추이가 돼버려. 그렇죠? 얘는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시간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제목을 이렇게 쓰는 거죠. 1997년 파업 이후로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이거죠. 그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선을 그어주죠. 그죠? 그럼 여긴 해석이 안 돼. 여기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어줘요? 뒤에 여러분이 뭔 말 하려고. 그겠죠? 이건 뭐예요? 차트는 배경이죠. 그죠? 배경이잖아, 차트는. 그래서 어쩌라고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를 꺾어줘서 뭐예요? 여러분한테 힘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배경 쓰고, 뭐, 수화시나 이런 거 써서 꺾고. 꺾는 게 차트에선 이런 거. 여러분, 누가 여기다 색깔 칠하래? 그죠? 누가 왜 색깔 칠해? 색깔을 칠함으로써 뭐예요? 특정한 방향으로 꺾기. 그죠? 근데 사람들이 큰 의도성을 주지 않는다고요. 의도성이 안 보이면 설득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이거 똑같은 얘기. 더 데이터, 그러니까 항목의 차이죠. 항목의 차이. 어떤 걸 쓰느냐. 특정 시점의 요소 간의 관계가 좋을 때 1997년 이후로 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요소가 한 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 이건 뭐예요? 중요한 게 이건 지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키포인트가. 그죠? 이거는요. 중요한 게 뭐예요? 불구하고 파워를 일시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그죠? 뭐 어떤 걸 쓰시는지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차트는 여러분의 메시지를 보강해. 메시지가 차트를 보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어떤 그래프를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 하면 요것만 보이죠? 그죠? 이건 뭐야? 분포죠, 분포. 종그래프가 나오잖아. 조금 삐딱선이지만. 이거는요. 대부분 발생률은 30에서 50달러에서 발생하는 거죠. 내용이 뎁다 많으면 뭐야?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자, 즉 뭐냐? 자, 이거는요. 여러분. 여기에, 이거 선 왜 그려줘요? 이거 막대를 그려주면, 이 화살표를 그려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의도성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의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편하게 해주려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죠? 요 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이 안에 많이 들어오면 상관관계에 있다면 이제. 없으면요. 없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요. 똑같죠? 상관관계에 있죠? 이거 하면 이것도 하고, 이거 하면 이거죠? 이거는요. 없죠? 여러분, 이걸 강화해서 여기가 아니야. 이걸 통해서는 결론 뭐야? 없다. 이걸 통해서 결론 없다. 이거예요. 그쵸? 차트를 통해서 막 데이터를 보고 그런 건 없어. 기획서에서는 뭐야? 차트가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갖고 할인폭과 판매량의 비율, 분포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해석이 엄청나게 틀려지는 거야. 차라리 여러분이 제목을 딱 잡아버리자. 그럼 뭐야? 해석은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요걸 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보여. 내려가고 있지. 올라가다가 내려간 거죠. 그럼 올라갔으니까 내려간 거고. 내려가서 내려간 거고. 이해되세요? 차트 만들기 연습 문제. 자, 일단 어떤 차트를 사용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은 데이터나 측정 단위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아까 그랬죠.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차트를 가지고 뭘 할까 불투명하면요. 그냥 마음대로 그리는 거죠. 원을 그리든 뭘 그리든. 효과도 없고. 두 번째. 차트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첫째. 나는 차트 제목이 말하는 바를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게 차트를 딱 받는 순간 그게 보이냐고요.
몇 초 안에? 2초 안에. 오케이? 두 번째. 차트와 제목이 조화를 이루는가? 어떻게 해요? 차트가 제목을 뒷받침하고 제목이 차트를 보강하고. 오케이? 자, 한번 보자.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한번. 페이지죠? 교재? 네. 여러분, 이제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그려볼 때, 아까 우리 구성 항목 했죠? 항목 비교. 결국 말하려는 게 이거죠. 그럼 바로바로 나오는 거야. 첫째, 아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항목 비교가. 이건 시간적 수야. 시간적 수는 무슨 그래프예요? 그죠? 선 그래프지.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뻥카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요. 증가하려고 보이는 거야. 더 증가하려면 작가다를 크게 해줘. 이게 이제 장난이죠. 그죠? 더 좋게 하려면 막 이걸 뚫고 나가는 걸 보여줘. 그런 거 보시죠? 그러면 사람이 뭐냐? 이게 아니라 딱 지나가죠. 그럼 뭐가 남는지 아세요? 이것만 남어. 그런 게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야. 사람은 대단한 이유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딱 메시지가 강하게만 차트 이거 그리고 이렇게 깐지 부리고 잔재주 부리고 이게 딱 보여야죠. 자, 여러분, 속도가 빨라져요? 차트 그릴 때? 아, 뭘 그릴까? 고민 안 되죠? 메시지가 정확하게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값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차트를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라고요. 차트로 배경 설명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죠? 그 옆에, 여러분 막 그 옆에 막 그 눈금 그리고 이런 건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눈금 보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뭐만 봐요? 인상을 보는 거야. 차트 인상. 자, 두 번째. 무슨 그래프? 그렇죠? 도수분포. 그죠? 그죠? 자, 세 번째는요. 상관관계. 이렇게 되죠? 더 멋있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하잖아요. 포지셔닝 맵도 이런 차원인 거 아시겠죠? 그죠? 포지셔닝 맵도 차트야. 그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뭐냐에 따라서 X축과 Y축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자, 6개 부서의 9월 이직률은 거의 같았다. 항목. 자, 5번. 판매, 이 8번은 뭐예요? 15%라는 게 키포인트잖아. 그죠? 이런 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봐. 그 5개 이상 넘어가면 뭐예요? 기타. 근데 기타가 중요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이걸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주면 되죠. 네. 그럼 뭐가 보여요? 기타가 안 보여. 그래도 뭐 이거 보죠. 근데 이거 뒤에 가서 얘기해 드릴 거고. 6번은요? 그죠? 7번은요? 그죠? 아, 항목이 많으면 이게 점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죠? 8번은요? 그죠? 그죠? 차트 금방 그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직원과 직원 이직률의 관계도 이러면 여러분은 뭐야? 제목을 잘못 쓰고 있는 거야. 해석을 해주지 나한테 해석을 맡기지 말라고요. 읽는 사람한테. 맡겼다가 뭐예요?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결정이 안 나. 난 이 차트를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쟤는 저런 식으로 보더래. 그죠?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생각나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연애할 때 이게 전망대 같은 데 가자. 가지고 저게 북극곰 자리 뭐죠? 황소 자리 있어요? 저 황소 자리야 하면 안 보여 이러지. 보일 리가 없지. 나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던데. 그러면 CG가 이렇게 씩 그려지죠. 정말 황소네? 그죠? 그 다음부터 걔는 그게 황소로밖에 안 보여. 근데 잘 보면 그게 황소처럼도 생겼고, 뱀처럼도 생겼고, 누구처럼. 생긴 건 되게 많은데, 누가 황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개똥이죠. 그럼 나는 그냥 개똥이야. 차트의 이름을 여러분이 뭘로 붙여버리느냐에 따라 그냥 그걸로 고정관념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해석의 범위를 넓히지 말라고 해요. 좁혀야지.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어려운데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직접 해보면 더 좋겠지만 한번 해보실래요? 왜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뭐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냐라는 걸 결정을 하면 되는 거야.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죠? 이건 뭐예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이 안에서 내가 하려는 얘기가 왜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나와. 상황을 걔가 이렇게 인식해야만 뒷얘기가 잡힌다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람이 딱 보니까 이거부터 읽어요. 제목부터 본다니까요. 아니, 정확히 보는 건 차트부터 봐. 차트를 딱 보고 틀리네? 이 정도만 봐요. 그리고 제목을 보고 아! 하고 다시 해석해. 이게 한 2초 걸리는 거예요. 2초. 오케이?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넘겨 이해를 하잖아. 이게 뭐야? 감이라고.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뭐야? 본사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면 수익은 요동치고 있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색이 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매출, 수익은 뭐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동치고 있는 건 아니야. 두 꼭지점이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냥 얘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매출은 줄은 거죠. 그죠? 자, 이거 갖고요. 이 그래프 가지고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이렇게, 이게 기교예요, 기교. 네, 조금 하다 보면 다른 형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딱 포커스 맞추는 게 얘죠, 얘. 튀어나왔잖아. 그래서 조금만 장난해 볼까요? 어떻게 장난하면 돼요? 더 튀어나오게 하려면. 조금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점선으로 하면 느낌이 더 다르다? 느낌에 소구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감정에 호소하라고. 이성에 호소해봤자 별 득이 없다. 자, 이거는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본사의 제품은 조합은 경쟁사 D사와 다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고 또 뭘로도 할 수 있어요. 가로막대. 근데 가로막대 하기엔 좀 항목이 좀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취하는 거잖아. 이것도 뒤에 다 있어요. 프로 비즈니스맨의 차트 만들기 5가지 도와. 첫째, 차트는 생각해보세요. 뭐를 나타내는 그림이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대방이 느끼는 뭘까요? 차트는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항목들의 관계. 관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2개 이상의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목이 하나면 차트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잘했다 못했다가 여러분 뭘로 결정나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적절한 곳에 안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언제나 한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A라는 회사에 있다가 욕먹다가 B라는 회사 가서 빚을 바라기도 해요. 문제는 여러분의 절대적인 능력은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관계적인 문제도 있다고요. 문제는 언제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리고요, 또 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의 가족적 문제일 수도 있고, 교육적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잠자리 문제가 여러분 그 지하에 수맥이 흐르나 보지. 그럴 수도 있어. 아주 자고 나면 그냥 축축 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그냥 돌아가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나의 능력이 문제야. 이건 여러분이 그걸 선택했을 뿐이지. 그걸 선택해서 그래서 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거죠. 여러분, 교육받는 사람은 뭘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교육하는 사람은 능력 문제. 어떤 능력? 내가 몰라서 못하는 능력. 수맥하는 사람은요? 수맥 문제. 당신이 기운이 없는 문제는 수맥입니다. 그럼 뭐야? 수맥이가 집안 뜻. 그래서 나온 게 인테리어 수맥인가? 아니, 풍수질인가? 아시죠? 인테리어 풍수인가?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우리 집안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대화가 아니라 풍수다 하면 뭐야? 그쪽으로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했어요? 논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논리 이전에 뭐가 중요해요? 어떤 거에 더 관심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상대방이 느끼는 뭐죠? 인상이야. 여러분, 얘와 얘의 인상이 어때요? 얘는 변동이 없죠. 데이터 조사했는데, 설문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렇죠? 뭘 갖고 말해요? 조사 잘못한 거야. 조사 잘못한 게 아니라 물어본 거 잘못 물어본 거죠. 얘는 평이하죠. 얘는 요동치죠. 왜 요동치고 얘는 평이에요? 눈금이 차이죠.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눈금을 조정해가지고요, 늘려버려요. 아마 차트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늘려버려요. 사람은 이걸 안 봐. 이걸 보지. 자, 두 번째. 이렇게 나왔죠. 차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느낌 다르죠. 네. 이렇게 하면 또 느낌 다르죠. 심지어 여러분 3차원 그래프 만드는 거 아시죠? 파워포인트로. 요걸 좁히고 이걸 늘리자. 그러면 뭐가 돼요? 그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착각 현상 뭐 있죠?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증가하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약간 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디자인한 것처럼 해놨는데 결국 잘 보면 느는 느낌을 줘. 이게 뭘까요? 이게 차트 만들면, 그러니까 안 되면 눌러버리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배치를 세로를 길게 해가지고 여러 개 놓으면 왠지 증폭돼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그게 차트 그러니까 차트는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건 뭘까요? 하나의 차트에서 하나의 메시지의 중점, 여기서 중점 두는 게 뭐예요? 피스 시장이 실제 침투했다. 그리고 어떤 부가적으로 설득을 하죠. 어떤 설득을 줘요? 어떤 느낌? 계속 늘고 있을 거라는 설득을 주는 거야. 왜 이런 걸 해요? 내가 이 조사를 해봤는데 PVC가 생각 외로 좀 작더라고. 그렇죠? 그렇다고 데이터를 조작할 수는 없다면 이런 장난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중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메시지는 일어나야 돼요. 빠져나간 판매 인력의 대부분은 다른 회사의 판매 부서로 이동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퇴사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왜요?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원인. 이래서 이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그 원인을 제거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더 작게 해. 네? 더 작게 하면 이게 훨씬 더 강해지니까. 결국 여기서 메시지는 뭐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돼.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중 그래프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중 그래프도. 자, 주문을 거절할 것인가? 생산 능력을 확충할 것인가? 이것도 잘못된 거죠? 색깔이 이렇게 같은 채도면 안 돼. 오케이? 왜 제목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갖고 뭐예요? 결정하라는 거죠. 차트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늘려서 주문을 먹을 거야? 아니면 생산 능력을 낮출 거야? 그죠? 뭘 하겠어요? 상사가. 생산 능력을 늘려. 거절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더 그런 능력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좀 가씌워주면 되죠.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더 힘을 받는 거야. 그죠? 이런 게, 그러니까 얘기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덤덤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훨씬 더 되는 거죠. 개념과 상징으로 설득을 한다는 건 이런 차원이에요. 여러분, 뭔지는 몰라도 뭐예요? 늘죠? 뭔지는 몰라도 뭐예요? 뭐가 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뭔지는 몰라도 이게 뭐예요? 문제, 요동치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해결 방안.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그죠? 그게 도예요. 차트도 그래서 결국 도예라는 거예요. 차트를 현상을 정리하는 대로 쓰면 아주 좋은 도구를 줬는데 잘 이용 못하는 거야. 정리를 얘기했죠.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설득이 되는 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설득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뭔지 몰라도 돌죠. 여러분 여기다가 띵띵띵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요. 여기다가 화살표만 그려줘도 어떤 거예요? 가면서 도는 느낌이 드는 거죠. 가면서 도는 느낌. 그렇죠? 이건 어때요? 올리는 거죠. 조건이 있어. 부스터 3개가 있어야 돼. 팀장, 사장, 부장. 나. 쫙 가다가 어떻게 해요? 팀장 버려. 부장 버려. 사장 버려. 그죠? 궤도 위만 올라가면 나는 뭐야? 에너지 필요 없어. 그죠? 내가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갔다면 부스터가 필요. 이거 얘기하고 조금 해드리면 비즈니스를 바라볼 때 이런 걸 많이 바라봐요, 저는. 이명박 시장에는 이게 청계천이었던 것 같아. 뭘 바라보냐면 부스터 없이 혼자 뛰는 애들. 뿡뿡 해서 진짜. 그죠? 못 올라가. 왜 못 올라가요? 중력이라는 게 엄청나거든. 그죠? 중력이 뭐예요? 여러분의 나쁜 습관.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하길 원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자기는 뒤처지거든. 그 압박, 그리고 뭐예요? 삶의 고뇌, 애들. 애들도 엄청난 중력이에요. 그죠? 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엄청나게 하는데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 못 할 거라고요. 그죠? 이게 스왓, 이게 STP, 이게 차트의 기술. 오케이? 여러분, 근데 쭉 가다가 보면 궤도만 넘어가면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그래서 회사도 출세를 하려면 회사도 한 회사에 너무 오래 있는 건 안 좋아. 출세를 하려면 왜? 같은 데 너무 오래 있으면 진가를 못 알아줘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 그 문제를 줘야 여러분들 팀장님 저 나가겠습니다. 문제 터졌죠? 그럼 돈으로 메꾸려면 돈으로 메꾸지. 그러면 연봉이 올라가는 거야. 직급이 문제야? 그럼 직급이 올라가. 그냥 무던하게 가서 살죠. 그럼 걔는 그러라 내도 따라고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딱 저 나가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럼 일찍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은 언젠간 나가. 그러니까 회사에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1순위예요. 그럴 거면요. 빨리 나가는 게 좋아. 그렇죠? 이래저래. 여러분이 아마 감이 있어. 내가 어느 순간 회사 다니면서 묻어가고 있구나. 네. 아니면 내가 뭘 하려고 이 회사를 다니는구나. 묻어가고 있다고 하면 저는 추천하는 게 뭐냐면 좋은 회사 가서 묻어가세요. 묻어갈 거면. 네? 좋은 회사 가서 묻어 나와야 연금이라도 나와. 많이. 그쵸? 이상한 회사 가서 묻어가면 결승전이 뻔히 보인다고요.
저는 중소기업 작은 회사가 있는데요. 그럼 묻어가지 마. 중소기업 오래 다니시다가 거기서 뭔가 하나 배우라고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는 게 뭐냐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라고요. 파워포인트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뭐, 인맥만 하면 뭐, 여러분들 여기서 뭐, 포럼에서 많이 오셨죠? 여러분, 포럼 모임 갈 때마다 그런 거 있죠? 명함 많이 갖고 오라고. 명함 많이 갖고 와서 뭐 할 건데? 여러분이 뭐, 나이트 클럽 웨이터예요? 명함 부르게 뭐, 이러고 뿌려? 여러분, 명함, 난 까짓 거 한 번만 움직이면 1000통도 얻어. 문제는 뭐냐? 1000통 다 전화할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1000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직 트리 짜봐. 그러면 키맨이 잡혀. 그 키맨이 뭐예요? 보통 시사 아니면 힘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걔를 알죠? 그럼 다 아는 거야. 걔를 모르죠? 다 모르는 거고. 걔는 인맥이 허브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쫓아가죠? 인맥을 살려면. 그 사람들은 인맥이 찾아오네. 더 똑똑한 애들이 뭔지 아세요? 명함 교환 안 해. 명함 교환을 주면서요. 여러분, 너무 친하면 일을 못 해. 언제나 좋은 건 그냥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때 봤었는데. 왜? 이런 사람한테 부탁을 더 잘해. 형제한테 부탁 못 해요. 왜? 너무 친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이래. 안녕하세요. 딱 줘. 그리고 거기다 뭐예요? MSN 아이디 주든지 아니면 자기 블로그 아이디 주자. 일단 목적이 뭐야? 블로그 들어와. 그죠? 그래서 댓글 남겨놓고 이메일 해놓자. 그러면요. 얘랑 나랑은 안면 있는 관계가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 여러분, 사람을 많이 알아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언제 전화해요? 필요할 때 전화하죠. 그러니까 재수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죠? 필요할 때 전화하면 인맥이 구축이 안 돼. 필요하지 않을 때도 전화해. 근데, 그렇게,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제가 인맥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전화하고, 그러니까 인맥 강의를 들어봤어요. 근데 많이 하고 전화하고, 근데 그분은 그것만 하니까 그것만 인맥 그 강사 그것만 하니까 그것만 해도 되지만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게 목적. 나는 뭐야? 인맥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게 그게 목적. 그 사람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의 들었는데 그러니까 명함을 받죠. 그 다음날 꼭 전화를 하래요. 나는 묻고 싶었어. 당신은 그렇게 하냐고. 내가 그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전화 받았거든요. 저는 만난 사람이 많아요. 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입니다. 네? 보통 대부분 안 받아. 요새 핸드폰 번호가 떠서 안 받아. 저 같은 경우에도 안 받아요. 잘 모르는 번호. 왜? 괜히 받았다가 피곤한 게 아니라 애매해. 끊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안 받는 사람 많아요. 쓸데없는 전화해. 그리고 요새 투넘버 때문에 다 번호를 다 나눠놨어요. 나도 그러고. 최측근 별로 아닌 사람들. 왜? 별로 아닌 사람들도 연락처 달라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전화를 해봤자 안 와. 어쩌다 받는 거 실수로 받는 거야. 떨어뜨렸는데 안 하는 거. 네? 진짜 많다니까. 전화 막 하자. 저 그날 봤는데 그러면 걔가 그래요. 나도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도 없고, 그 1초가 1년 같아. 그냥 전화했어요. 걔가 그래요. 이 가로 열고, 미친놈. 시간이 많구나, 너. 또 전화할게요. 도대체 얘는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인맥 관리하는 뭐 하려고 알려드리면, 저는요, 효율로 해요. 내가 딱 봤을 때 인맥이 강하죠. 힘이 있죠. 집중 관리예요. 네? 그리고 딱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 버리진 않고요. 더 이상 투자는 안 해요. 근데 지가 오는 거에 대해서 막진 않아요.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요. 왜? 나는 어차피 이건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 사람이 인맥이 강한지 이 사람이 인맥이 강한지 나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일단 인사를 하고 막 그래요.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좀 사귀어도 될까 말까 이걸 확인하는 차원이야.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 3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얘가 나한테 뭘 안 주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안 만난다고.
그죠? 3분 동안 얘가 뭘 주죠? 그러면요. 내가 얘를 만날 이유를 주면 전화를 해. 그래서 악수할 때도요. 약간 힘을 주는 거예요.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약수를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애기들이나 하는 거죠. 애기들이나. 그죠? 약수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정치 사람들은 악수하고 안아버리잖아요. 그죠? 앉는 수만큼 표야. 앉는 것만큼. 여러분 옛날에 막사이사이인가 그 사람은 지문이 없어졌대잖아요. 악수를 하도 하고 다녀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아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다 허당들만 알아. 인맥이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어는 질이 아니라 양이라고 했죠. 인맥은 양이 아니라 질이야. 양으로 승부 보자. 그럼 돈 빌려다는 애들만 양 엄청나게 와. 전화 오면 뭐, 돈 좀 빌려줘. 야, 누가 전화해요? 친구가. 안 빌려주죠. 빌려줘도 욕을 먹고 안 빌려줘도 욕을 먹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력이 좋고 싶어요? 아니면 부시 대통령이랑 전화하는 사이가 되고 싶어요? 실력이 좋으면 부시 대통령이랑 전화해요? 어떤 건 좋냐고요? 막 여러분 차트도 잘 그리고 막 PT도 잘하고 막 다 잘해. 근데 나는 다 못해. 근데 나는 힘들 때 부시 대통령한테 형 제가 때려. 그럼 부시가 그래. 어떤 새끼야 내 동생을 때려. 유비 관우 장비 중에 제일 능력 없는 게 누구예요? 유비죠. 관우는요? 제일 싸움 잘해. 쌈장이야. 장비는요? 힘장이고. 유비는요? 귀가 커. 근데 유비는 그걸 알죠. 관우를 부리는 법을 알아. 그렇죠? 장비를 부리는 법을 알죠. 왜? 형이거든. 맹세했잖아. 형 하기로. 관우는 실질적으로 유비의 와이프를 지키다 죽어요. 그렇죠? 그 관운장 해가지고 화살 엄청나게 막 수백 개 맞고 이러고 죽잖아. 장비도 그러고 죽어요. 유비를 구한이라고. 나라는 누가 세워요? 유비가 세우잖아. 그죠? 여러분, 누가 관우와 유비 앞에서 힘 자랑해. 그러면요. 장비야! 쌈 자랑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누군데? 난 유비다. 유비가 누군데? 관우 형. 관계라니까, 관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비즈니스맨이 된다는 건 내적 힘을 키운다라는 것보단 도구 사용법을 많이 해. 그게 스킬이에요, 그 스킬. 이건요. 미로는 무슨 인상을 줘요? 복잡성. 그죠? 이거는요. 단계별 접근법. 그죠? 자, 이거는요. 확대. 이거는요. 단계별 접근성. 여러분이 이걸 딱 하는 순간 사람은 뭘부터 봐요? 내용을 안 봐. 단계별로 하라는 소리구나. 이걸 봐요. 이거는요. 여기 보라고요. 딴 데 보지 말고. 그죠? 자, 이거는요. 천천히 가라고. 이거는요. 스탑하라고. 그래서 차트를 잘 쓰면 PT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PT는 글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차트와 이미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프레젠테이션은 데이터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뭔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다 짭짭짭들. 자, 이거는요. 5가지 항목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조금 이뻐지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뉴스데스크 가보면은 주류 판매도가 좋아진다고 술병에다가 꼬르륵 이렇게 그러시잖아. 그렇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술이 많이 능가난다는 거지. 얼마큼 는다라. 여러분 대선 때 보면 기억나요? 3등이 누구고 4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군지? 그냥 이거야. 아직 그 사람이 40% 이상을 갖고 있구나. 이 메시지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머리에 남는 건. 그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퍼센테이지는 어림잡아 몇 프로라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백분율이 아니라 비교라고 한다면 또 얘기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회사면 문제야. 오케이? 근데 다른 회사면 괜찮아. 오케이?
자, 차트를 그리는 방법은 첫 인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딱 보는 순간 널 뛰는구나, 상승하는구나, 이거. 두 번째, 메시지가 강한 차트를 만드세요. 데이터가 강한 차트가 아니라. 오케이? 전 그래가지고 이 통계나 뭐 이런 거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보고서를 읽으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현상을 데이터로 더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쉽게 정리를 해줘야죠. 그죠? 세 번째, 이중 차트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이중 차트도 결국은 뭐예요? 메시지는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뭐를 결정해야 돼요? 두 개 있으면 두 개의 관계를 찾아야 돼. 뭐가 주고 누가 부냐.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결정을 내려야죠. 어떤 게 주가 돼야 돼요? 그 주가 그 뒷말을 강화해 주는 거야. 그죠? 개념과 상징으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입체형으로 말하는 것도 좋다고요. 입체형. 나중에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막 뿅뿅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슬라이드 써가지고. 근데 그거는 정말 순서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얘가 이걸 알아, 이걸 먼저 알면 효과가 떨어져. 그래서 교육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회사 보고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회사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욕먹어. 왜 욕먹는지 아세요? 가르치려고 드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뭐예요? 그냥 쭉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하는 방법 조금 우리가 봤고요. 다음 우리가 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